계속 지금 의원들 항의가 엄청나요. 알겠습니다. 답변 요지를 답변하셔야 되는데 그냥 엉뚱한 다른 이야기 길게 이게 해버려요. 엉뚱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등 이후에 문구를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데 지금 1분 20초 이야기하셨어요.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오전 질의 문답을 통해서 그 법제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네. 포괄 위임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대통령은 얼마든지 대통령령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위임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을 정책적으로 재조정한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정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에 의해 입법 범위와 한계가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을 통해서 정책 필요성에 따라서 입법 목적을 새롭게 창설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지금 이번에 보면 문제가 된 걸 보면 시행령 자체가 법률의 입법 목적,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권을 줄여나가는 그 단계적 그 입법 목적을 넘어서서 행정부가 아예 이 입법 목적을 우회해서 법률의 해석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꼼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행령으로 새로운 어떤 입법 취지를 설정한 것은 지금 재형법정주의 그리고 법률에 의한 행정 원리 자체를 형해화해서 법제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또 중요한 법적 안정성 그리고 법 해석을 통한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예측 가능성 자체를 굉장히 낮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등과 관련되어서 해석을 예시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열거적 제한적으로 해석을 할 거냐와 관련되어서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보니까 예시 규정으로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견해 차이가 아니라 대법원에서 법 해석과 관련되어서 물리적으로 문헌적으로 명확한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입법 영역 그리고 법 개정 취지 그리고 입법 목적, 정책 목적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과 관련된 법리, 물리적 어떤 해석을 법제처가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해석하는 것은 지금 현재 법률을 해석하는 해석 기준, 대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해석 기준에도 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에서 정한 그 입법 목적을 완전히 우회해서 잘못된 해석을 적용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어떤 좀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자, 법제처에서 해석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설명이 안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등으로 중요한 범죄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행령에 보게 되면 사법질서 저해 범죄라고 해가지고 무고, 범인은닉, 위증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역시 다 포함시켰습니다. 이건 어떻게 중요범죄에도 포함이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부패나 경제범죄에도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법제처장님 여기에 대해서 법제처는 어떤 의견을 하시는 겁니까? 그 등의 의미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등의 해석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아니, 그 질문한 게 아니고요. 그 해석에 따를 때 네, 말씀드릴게요.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등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나열된 것 플러스 거기에 더해서 앞에서 나열된 것과 규범적 가치가 뭐 유사하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것들을 나열할 수 있는 그런 문구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종전부터 해석해온 것입니다. 그 바꾼 건 아니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청법을 그때 2010년도에 제정을 하면서 그때도 등이라는 말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이번에 금년에 다시 처장님 계속 지금 의원들 항의가 엄청나요. 알겠습니다. 답변 요지를 답변하셔야 되는데 그냥 엉뚱한 다른 이야기 길게 해버려요. 이게 엉뚱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그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법제처 해석에 따를 때 사법질서 저해 범죄, 무고, 범죄 은닉, 위증 그리고 검찰 개별 법률에서 검찰에게 고발하도록 수사하도록 한 이 사건을 왜 포함시켰냐 어떻게 해석을 통해 됐냐라는 거예요. 네, 그 등 이후에 문구를 보세요. 범죄 등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등 이후에 문구를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데 지금 1분 20초 이야기하셨어요.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등 이후에 문구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보면 중요범죄의 기준이 있습니까? 그 문구를 쓰실 때도 포괄적으로 이임을 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기준을 두고 지금 만약 중요범죄를 그렇게 마음대로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네? 굳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라라는 말을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등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국어사전의 첫 번째,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예시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앞에 있는 것에 제한해서 열거적 제한적으로 앞에 있는 가치와 등가적인 걸로 제한해서 열거적으로 해석할 거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게 불분명하다라고 하면 문헌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입법 취지와 법 체계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어떤 단계에서 지금 검찰 수사권을 주정해 왔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당연히 제한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한 그 입법권을 존중해서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입법 취지나 입법 목적은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논박 과정을 거치고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의결되는 법안으로 나타나는 것이 입법 취지인 것이지 그 추진했던 사람들이 가졌던 처치의 그런 의사가 입법 취지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정리해 주십시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 등으로 되는 과정에서 이번 입법에서도 그걸 한정한다고 중으로 했다가 다시 등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앞에서 2020년도에 유지됐던 그 문구가 그대로 유지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등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아까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등 뒤에 어떤 것을 더 추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임하셨으니까 그때마다 정부가 정책적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그걸 더한 것인데 그 중요 범죄가 뭔가를 판단한 것입니다. 네. 네. 조정훈 의원님.